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 6월 1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끝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점식 의원이 새로운 원내 사령탑이 됐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일단 친장동혁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가는 악연이 있기 때문에 이 한동훈의 복당 또는 장동혁의 사퇴 이 부분에 대해서 당권파의 이 중심을 잡을 그런 인물로 지금 평가가 됩니다. 장동혁 대표의 사퇴론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수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동훈 복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정견 발표를 하고 하는 동안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구성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따르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사태 그리고 한동훈 복당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죠. 장동혁 대표가 있는 한 한동훈의 복당은 없습니다. 일단 제명이 되면은 5년 동안 복당 신청을 할 수가 없죠. 다만 5년 이내라도 최고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가능한데 장동혁 대표가 그 대표 자리를 지키고 장동혁 체제가 유지되는 한 거기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줄 리가 없기 때문에 이 친한계에서 계속 장동혁 대표 사퇴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들어갈 틈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사퇴를 하게 되면은 무슨 비대위를 만들든지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한동훈이 다시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는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친장동혁계로 꼽히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장동혁 그 대표가 퇴진을 하더라도 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이 됩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인선을 하든지 아니면은 조기 전당대회를 하든지 그 키를 지게 되죠. 권한 대행으로서, 대표 권한 대행으로서. 그러면은 비대위원장 인선을 할 때, 물론 뭐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지만은, 정점식 대표 권한 대행이 됐을 때라도 한동훈에게 뭐 비대위원장 맡길 그런 일은 없겠죠. 그리고 또 전당대회에서도 일단 원내대표가 친장동혁계가 됐기 때문에 한동훈의 뜻대로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동훈도 뭐 이미 복당을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상황이고 하니 일단 장동혁 퇴진을 하라는 그러면 장동혁 퇴진하고 나면은 대안을 설정을 했을 때 친한동훈계에 유리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좀 불리하게 된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한동훈과 악연이 있는 이 정점식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장동혁 퇴진론 그리고 한동훈 복당론은 당분간 숙질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물론 친한계에서 계속 공격을 하면은 나중에는 이 어떤 그 비장의 카드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전당원 투표에 붙이는 그 방안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지금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출됨으로 해서 그 카드, 마지막 카드를 쓸 타이밍은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신임 원내대표로 정점식 의원을 선출을 했는데 김도업 부산의 4선 의원이죠. 김도업, 성일종, 충남의 3선, 서산 태안의 3선 성일종 의원과 3파전으로 치러졌습니다. 정점식 의원의 지역구는 경남 통영 고성이고 3선 의원이죠. 1차 투표에서 가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결선 투표를 갔는데 정점식, 김도업 이렇게 결선 투표를 갔습니다. 그래서 총 투표수가 103표였는데 그중에 김도업 48표, 정점식 55표 이렇게 정점식 의원이 이겼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제가 친한동훈계 그리고 죄송합니다. 친장동혁계 그리고 한동훈과 악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정부 시절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책위원장을 지냈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문이고 또 그 사법연수원은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윤 이렇게 꼽혔습니다. 그리고 그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표로 그때 취임을 하고 이 갈등을 빚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갈등을 빚었을 때 이 친한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한동훈이 대표로 취임을 하면서 2024년 8월에 친한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왜? 친윤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정책위 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물러났는데 작년 대선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패배한 뒤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었죠. 잠시. 그 비대위원회에서 사무총장에 임명이 됐고 이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는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책위 의장을 할 때 친한계의 압박으로 당신 친윤 아니냐. 그래서 정책위 의장에서 물러났는데 그 사이에 사무총장을 한번 하다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 의장으로 다시 임명이 됐죠. 자, 그리고 이것도 바로 정책위 의장 그 전에 장동혁 대표 체제 정책위 의장 그 전이 김도읍이었는데 김도읍 이번에 이제 출마해서 떨어진 김도읍이 장동혁 대표하고 불화를 일으켜서 던진 자리 그게 정책위 의장인데 그 자리를 정점식 지금 원내대표가 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과는 악연이 있고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요직을 맡았기 때문에 친장동혁, 당권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계속 그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도 또 그 전에 정견 발표할 때도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해서 또는 한동훈 복당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과 다 같이 원내를 운영을 할 텐데 이 거취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과 말씀을 소중히 듣고 진행해 나가겠다. 원내대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원내대표를 선출한 사람들이 당내 국회의원들이죠. 일단 당내 국회의원들 중에서 다수가 이런 입장에 친장동혁 또 한동훈에 대한 복당에 반대하는 이런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격이 되는 것이죠. 다수가. 그래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정정식 의원이 당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장동혁 대표 거취나 한동훈 복당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장동혁의 사퇴에 반대하고 한동훈의 이 복당에도 반대하는 이 소속 의원들이 다수임을 이번에 확인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당장은 좀 그 장동혁 대표는 좀 한숨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원내대표의 권한은 사실상 제한돼 있죠. 이 어떤 거취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에 하나 장동혁 대표가 사퇴했을 때는 그 뒷수습을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 대행으로서 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친한계에서 별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장동혁 대표를 사퇴시킴으로 인해서 바로 한동훈이 당권을 잡는 그 시나리오가 이 정점식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어려워진다. 그런 상황을 친한계에서 인식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김도읍이 이번에 결선투표까지 같은 김도읍이 됐으면은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위험해졌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복당을 바로 추진을 하려고 하겠죠. 물론 원내대표로서 역할이 제한이 있지만은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 멤버입니다. 고정 멤버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도읍이 돼서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면은 장동혁을 막 흔들겠죠. 그 전에 또 김도읍은 지난번에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할 때도 한동훈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박민식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동훈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그리고 한동훈 복당시켜야 된다. 장동혁 사퇴해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 해온 게 김도읍이기 때문에 김도읍이 됐으면은 장동혁 대표 체제가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것을 일단 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복당 문제는 정점식 그 원내대표가 본인 의사뿐 아니라 당 내부에서 의원들의 충분한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복당은 당분간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의 복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장동혁 대표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물론 뭐 앞으로 많은 과제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공소취소 특검, 원내대표니까 이재명이 다시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을 하게 되면은 전당대 민주당 전당대 결과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것을 봉쇄를 해야 되는, 아무래도 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전임자인 관료 출신 송원석보다는 좀 전투력이 더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할에 기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법사위원장을 또 가져가려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이런 그런 야욕을 꺾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 선관위 개혁과 관련해서 특검, 국정조사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야당 안을 관철하라는 그런 그 임무도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어쨌든 그 김도읍이 됐을 때는 장동혁 체제가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막고 정점식 원내 사령탑이 등장을 함으로써 좀 국민의힘의 상황이 좀 정리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물론 친한계가 계속 흔들기를 하겠죠. 흔들기를 해도 거기서 넘버 투, 투톱이라고 보통 하죠.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이 투톱이 어쨌든 당권파가 현재 당권파가 다시 잡았고 한동훈과 악연이 있는 사람 두 사람 다 투톱에 다 악연이 있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버티고 있으면 한동훈의 복당은 당분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